2024년 8월 30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식시장 거래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8월 29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도 점검하면서 자, 다시 한번 시황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황이라는 게요,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저는 노란색이라고 얘기했는데 저거 레몬색 아닐까? 미쓰리 이거 레몬색인데 어떡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복 다시 한번 해볼게요. 8월 초에 주식시장은 가격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간 조정이 진행 중이고요.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생이나 주식이나 계속 평탄하게 횡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주식시장은 위든지 아래든지 방향을 잡을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그 아래쪽이 과연 얼만큼 아래쪽이니?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올해 하방을 열어놨는데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장중에 2400은 한번 깰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런 현상은 8월 초에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때 코스피 한 방에 200포인트 빠지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현재보다는 코스피가 좀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빠지는 구간이 미쓰리가 가장 미친 듯이 정말 장중에 화장실도 못 가고 다른 데 전혀 신경을 쓸 수 없는 만큼의 집중력을 보일 수 있는 그 코스피 예상 지수는 250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쓰리 네가 하방을 열어놨다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뭐 그렇게 뭐 많이 빠진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올해 연초에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은요, 올해 코스피 예상 밴드 상향을 2800, 2900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2900포인트를 4포인트 남겨놓고 끝났을 그쯤에 증권사들은 앞다퉈서 올해 코스피 3100, 3150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미쓰리는 계속 하방을 열어놨다고 얘기를 했고 그 하방이 어디까지냐는 질문에 장중에 2400은 깰 수 있을 거라고 답해드렸죠. 물론 저도 놀랬던 부분이 코스피가 장중에 2400을 깬 건 맞습니다만 한 방에 200포인트까지 밀린 거는 사실 저도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었고요. 다행히 지금은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상태에서 한 단계만 조금 다운된다면 2500포인트 정도만 된다면 저는 굉장히 무난하게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연병 3100 간다 그랬는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2022년 연말부터 2023년 연말 계속 주저리 떠드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따위가 코스피 2000포인트 깰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중에 2400 정도는 깰 수 있을지언정 2000을 깨기는 어렵고 반대로 증권사들이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노래를 부르는 3000포인트도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근거로 왜 미쓰리는 가격 조정이 진행된 다음에 계속 기간 조정이란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작년 연말부터 2024년 금리 인하 기대가 싹트기 시작을 했는데 뭔가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은 적당히가 안 돼요. 그래서
점도표로 봤을 때는 작년 연말의 점도표에서 2024년 연말의 점도표의 차이가 75bp였거든요. 그러면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 25bp씩 한 3번 정도 하면 되겠네. 요렇게 작은 뭐 주제 파악에 맞는 꿈을 꿨으면 좀 덜 했을 텐데 한 번 야동의 맛을 봤더니 자꾸 더 강력한 걸 원하게 되는 그 인간의 본성처럼 3번의 금리 인하 말고 조금 더 많이 하면 안 될까? 조금 더 가만히 있어봐. 3번의 금리 인하하면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몇 월 달에 해야 되지? 그러면 3월 달에 할까? 그럼 3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 8번에서 3월 달에 미리 금리를 인하하면 나머지 연준의 회의에서 금리 인하 좀 더 할 수 있겠네? 얼만큼 더 하지? 6번에서 7번까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작년 11월 초에 발표된 10월 달 미국의 고용지표는 물론 부진했습니다만 최근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보다 그리고 각각 5만 건씩 하향 조정되었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보다 훨씬 잘 나왔던 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가지고 금리 인하가 기대되다 보니 올해 6번, 7번까지 금리 인하가 상상 임신처럼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2024년을 맞이했는데 올해 연초에 장이 개장되자마자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에이씨 밥맛 떨어지게 재수없게 무슨 매도 보고서야. 야 애플 너 말고 그러면 딴 거. 지금 연병 금리 인하 기대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어디 지금 매도 보고서 야 딴 거 없냐? 했을 때 시장의 모든 관심은 성장성이 더 큰 엔비디아에 쏠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 엔비디아의 성장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 이 두 녀석이 마치 거품처럼 막 커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7월 달까지 상승 랠리를 쫙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상 임신이란 이야기를 자주 해드렸고 하반기에는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으로 랠리를 이끌기는 좀 버겁고 어찌 보면 콩깍지가 벗겨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어떤 모멘텀? 그런 시점은 2분기 어닝 시즌이었죠. 미쓰리는 매 분기 때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요. 눈높이를 1층까지 내려놨고 이번에는 지하 1층, 이번엔 지하 5층이고요. 지하 5층까지만 깔아놔서 예상치에만 부합해도 어이구 잘했네 궁디팡팡 이렇게 풀어나갈 겁니다. 라고 좀 우스꽝스럽지만 매 어닝 시즌마다 저는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은 저는 그닥 기대하지 않는다. 더 이상 바닥을 후벼 팔 수도 없고 오히려 예상치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을 때 어이구 잘했네 궁디팡팡이 아니라 그래? 내가 먼저 팔아야지 하는 매도 압력을 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은 엔비디아의 그 기대에서 엔비디아가 주는 그 꿀맛 같은 것을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이벤트 종목들을 관리해 드리지만 저는 유행하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저는 이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매매를 많이 해본 사람 중에 아마 손 안에 꼽힐 거고요. 단순히 매매를 많이 한 것뿐만 아니라 매매하는 스타일, 매매 기법 하여튼 저는 옛날에 제가 시스템 트레이닝도 제가 만들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일정 매매, 재료 매매, 증시 칼렌더 제가 만드는 첫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만드는 제가 초반에 제가 같이 만들었고 작전도 해봤고 주가 조작도 해봤고
외국인 매매, 뭐 차트 매매,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매매를 다 해봤고, 뭐 상따도 해봤고, 핫따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종목들을 막 미친 듯이 따라서 매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졸라 힘들기만 하고, 몸만 축내고, 정신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나중에 계좌를 봤더니 손실뿐이더라. 처음에는 내가 이런 종목 사서 사람들 만나면 어유 요즘 이 종목 핫한데 이거 혹시 갖고 계세요? 아 나는 갖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술값도 제가 막 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보면 내 계좌에서 그 뜨거웠던 그 핫했던 종목은 어느 순간 유행이 끝나고 제 잔고는 퍼렇기만 하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종목을 매매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이 녀석이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 이 녀석의 주인이 아직 있네. 이 녀석의 주인이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고 좀 기다리라고 하네. 이렇게 아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느냐. 제가 이미 여러분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올해 1월 2일 날 뉴욕 증시에서 나온 이슈.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요. 하락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애플의 매도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는데 1월 2일 날 예은병 애플 매도 보고서 완전 반맛 떨어지는 거죠.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투자자들은 애플 제끼고 엔비디아를 끌어들였습니다. 수익이 났고 주가가 올랐고 여기저기서 엔비디아 했고 애널리스트들은 더 갈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이 넘게 있으면서 모든 이 종목의 유행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제가 가끔 종목에서, 그러니까 그 종목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옛날에 차화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 만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만나죠? 맨날 차화정 합니다. 그때 차화정 했을 때 엄청나게 차화정이 올라갈 거라고 증권사들은 막 뿜었고요. 한참 유행했던 종목, OCI. 전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OCI가 60만 원대가 있었거든요. 증권회사가 목표가 얼마로 만들어놨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이요. 그리고 바이오 하면 또 생각나는 종목이 있으시죠? 셀트리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목, 히트치는 종목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죠. 최근만 하더라도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건데 과연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굳건합니다. 엔비디아와 금리 인하가 이끌어낸 랠리는 7월 달까지가 끝이고 여전히 시장은 엔비디아 계속 올라줘. 하지만 엔비디아는 약간 이제 유행에서 뒤처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 올해 6번, 7번에서 9월 달에 25bp를 하느냐, 50bp를 하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관심의 미스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6번, 7번의 금리 인하를 생각하다 보니,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간의 기별도 안 가죠. 조금 더 강력한 거 없어? 그러면 최소한 50bp인데 50bp 금리 인하를 하자니 지금 상태로는 50bp 금리 인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은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훼손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올 1분기에 1월달, 2월달, 3월달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고 경제 지표가 둔화됐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다시 미국은 아니야 미국 경기 언착륙이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금리 인하는 하겠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계속 각인시켜드렸냐면
여러분 진짜 골디락스고 진짜 경기 연착륙이면 왜 금리를 인하합니까?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금리 카드가 인상과 인하 두 개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쭉 동결하면 돼요. 그런데 미국은 경기가 좋아, 경기 연착륙이야 라고 하면서도 계속 금리 인하를 주장하다 보니 25bp 금리 인하는 이제는 콧방귀도 안 낄 것이며 조금 더 강력한 50bp를 원하자니 우리는 뭘 겪어야 된다? 경기 침체를 겪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8월 달에 경기 침체 같은 거를 뭔가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니 미쓰리가 바짝 긴장해서 더듬이를 세워서 집중하겠다라는 약속을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그 약속이 마치 실화인 양 8월 초에 경기 침체가 뻥 터지면서 주가가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올해 하단을 열어놨고 그 하단이 언제까지 어디까지냐? 장중에 2,400은 깰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문제는 뭐냐? 미국이 이 꼴을 못 봅니다. 왜? 대선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짓을 합니까? 경기 침체로 뉴욕 증시가 하락하자 갑자기 뜬금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경제 지표를 끄집어 와서 야 이거 봐봐 지난주보다 17,000건 감소했지?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경기 침체를 부정하면서 뉴욕 증시는 가격 조정 이후에 지금까지 기간 조정을 쭉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기간 조정이라고 주장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25bp가 대세거든요. 25bp로는요, 주식시장 절대 못 올려요. 그런데 50bp를 하자니 경기 침체가 무섭고 25bp를 하자니 주식시장이 기간 조정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가 포인트가 될 것이냐?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달 개인 소비 지출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개인 소비 지출이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 잘 나왔다? 에이, 미국 경기 침체 없네. 미국 국민들 아직까지 소비 여력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25bp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집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 장중의 변동성, 이 지루한 이 기간 조정을 더 이어가겠죠.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된다면 미국 경기 안 좋은데 금리 인하 50bp 해야겠는데 라고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겠죠. 대신 또 한 번 이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바들바들 떠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보다는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달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고용지표가 둔화되게 나왔을 때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지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라는 우리는 숙제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쓰리는 주식시장이 위로 가기보다는 아래쪽으로 가는 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황의 전말이에요. 미쓰리의 생각을 딱 들으시고 8월 29일 목요일 뉴욕 증시를 보면 다우지수 0.58% 상승, S&P 500이 0.2포인트 하락,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움직임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0.23% 하락. 자, 뉴욕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지만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자, 경제지표 2분기 GDP 전기 대비 연율 3.0%, 속보치 2.8보다 잘 나왔다. 이게 얼마나 지금 좋아해야 될 경제지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괜찮으면 이거 금리 인하 50bp 나가리 되네?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2,000명 감소해서 23만 1,000명입니다. 8월 첫 번째 주인가요? 그때 갑자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7,000건 줄었어. 난리 부르스 쳤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는 이렇게 또 의미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자,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길게 시황을 뽑아드렸죠. 혀를 길게 뽑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분기 어닝 시즌 제가 관전 포인트를 올해 별로 말씀드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눈높이를 충분히 낮춰서 예상치에 부합할지언정 오히려 예상치에 부합하면 궁디팡팡이 아니라 매도 신호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이며,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미쓰리가 보고 있었던 2분기 관전 포인트의 모습과 지금 주식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반영하느냐? 엔비디아 실적 나빴습니까? 아니에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은 나왔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했고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빠졌어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그랬죠, 여러분. 엔비디아는 이제 기대감으로 클 수 있는 건 끝났다. 더 강력한 성장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그런 거는 좀 당분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실망했냐면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막 내년 초 막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할 거야. 이거를 기대했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윗돌며 양호했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는 게 뭡니까? 눈높이를 졸라 낮춰놨다는 거거든요. 미쓰리가 여러분께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내드렸는데 지금 그 실체가 하나씩 뚜껑이 열어나는 거예요. 지금 왜 기간 조정이다? 25bp 금리 인하가 100%거든요. 이걸로는 증시를 올릴 수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더 강력한 게 필요했다. 근데 미국은 그 강력한 걸 얻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인정해야 되는데 대선 때문에 쉽지가 않다. 현재까지 지금 25bp 인하 확률 67.5%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해도 우리가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 했던 금리 인하를 해도 뉴욕 증시는 상승하기 어렵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제 머릿속에 시황을 꾸깃꾸깃 있었던 시황을 짝짝 펴서 여러분들께 좀 쉽게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전해드렸습니다. 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과연 어떻게 시장에 반응이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금리 인하를 크게 끌어들일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 아니라고 부정할 것이냐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출지 잘 분석해서 내일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바지 더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